안녕하세요. 밸런스 아카데미입니다. 오늘도 주식 테마, 지난 시간에 이어서 K푸드 관련 테마로 마무리 한번 접을게요. 요즘 캐대언 열풍이 죽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K푸드의 테마를 형성시키는데 큰 일조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우리 캐대언의 소식에 먼저 얘기를 드리고 K푸드 관련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캐대언이 또 신기록을 썼다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나오죠. 날짜가 26일입니다. 빌보드의 최초로 애니메이션, 그것도 애니메이션 OST가 4곡이 10위권에 동시에 진입했다. 신기록을 다시 한번 최근에 셨다. 바로 26일 기사입니다. 이게 미국 빌보드가 공개한 주간 차트에 따르면 K-pop 데몬 헌터스 OST 수록곡 중에 4곡이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서 동시에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의 기록을 써보고 있다.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그럼 이게 이제 끝난 거냐 했을 때 절대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크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K-pop 데몬스 만든 매기강 분인데 기사를 보시면은 이것도 26일자예요. 극장에 이제 이벤트성으로 미국에서 오픈을 했었는데 단순의 역대 흥행 영화 1위까지도 캐차스티 주목할 정도로 북미 싱어롱 상영회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싱어롱 상영회가 뭐냐면은 넷플릭스 말고 이제 특별로 극장에서 이틀 3일 정도 오픈한 영화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보고 하는 영화관까지 점령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 제가 기사로 났었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아직 모르시겠을 수 있지만 이것도 오늘 날짜 기사입니다. 8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뭐가일까요? 이게 바로 여기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까치와 호랑이 이것들을 이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거로서 소문이 퍼지면서 어마어마한 관객들이 8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갈 건데 보시면은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오스카까지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 있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다시 한번 열풍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 얘기까지 이 ING로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캐대언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살아있구나. 오히려 그 열풍이 오징어 게임을 훨씬 넘어서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 한두 달은 더 가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캐대언 관련주로서 K푸드는 무조건 필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푸드 관련주가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 형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리포트 나온 종목들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증권사 리포트가 증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회사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한번 해주거든요. 그래서 리포트 있는 것들로 종목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잠깐 얘기를 보시면은 리포트 나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후작사 중 10곳 중에 9곳은 리포트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엄청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아가지고 웬만해서는 자신 있지 않으면은 리포트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요즘은 추세가. 그래서 10곳 중에 9곳은 리포트 없음으로 돼 있다. 그러면 리포트가 나온 곳은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에는 꽤 괜찮은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된다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길고 길게 돌려서 말 계속 돌려서 얘기해드렸지만 그럼 어떤 종목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캐대헌 열풍의 K푸드 인기몰이 이러면서 이제 이게 최근 SBS 비즈니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 고르면은 그거는 안 되고 일단은 제가 2가지만 리포트 있는 걸로 골라드릴게요. 1번은 농심, 2번이 바이오포트. 이 2가지만 오늘 방송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심은 왜 캐대헌인데? 라고 한번 보여드리면은 심캐대헌. 농심 캐대헌은 보시면은 실제로 K-pop 데모몬스터의 일부러 로고까지 넣어가지고 제품을 지금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콜라보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의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한번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농심을 그럼 어떤 리포트들이 있는데를 한번 보시면은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와서 농심을 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직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게 증권사의 리포트가 저작권이 있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라면이 아직 안 끓어요 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면을 먹으려면은 물부터 끓여야 되잖아요. 물. 이제 물을 올려가지고 불을 껐는데 어떻게 이게 라면을 끓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이지 않냐? 그러면서 해외 하반기 본격적인 메인스트림을 입점 확대하면서 실적 성장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결론은 K라는 단어가 수출과 관련했기 때문에 수출 매출이 늘어야지 테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아직 라면은 끓지 않았어요. 캐대어는 이제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푸드로서 기대보다는 더딘 회복일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기대보다는 국내 소비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유통 채널 확장으로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켜볼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대보다 더딘 회복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유안타 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좀 농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네요. 이거 하나투자증권의 제목 한번 들어볼까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지. 기대치를 상회한 1분기.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보죠. 물량 유지를 선언했으나 이게 아직은 물이 끓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농심이 삼양식품을 따라잡기 위해서 생각보다 해외의 마케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는 기사들을 보시면은 정확히 알 수 있죠. 이것만 보셔도. 그래서 농심 관련주 중에 이제 농심으로서 먼저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농심도 이렇게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했어요. 올해 매출이 분기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이게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매출이 더 증가하냐 안 하냐가 이제 핵심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라면 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 중에서 바이오포트라는 소형주가 희한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이 소형주가 웬만하면 리서치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희한하게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리포트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하나투자증권, SK증권만 나오지만 실제 찾아보면은 하나증권에서도 있고 4-5군데 정도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눌러보면은 하반기 사상 최대 매출 기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마진 스내기로 매출이 감소해서 2분기까지는 이익이 좋지 않았지만 선출대 환매 호조로 인해서 미국 수출 호조로 인해서 분명히 모두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1분기는 저점이었을 뿐이고 2, 3분기 이제 4분기 정확히는 3, 4분기부터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의 시작 부분이 인디 브랜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메인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인디 밴드를 거쳐서 가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디 브랜드 중에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이 이게 언제였냐면 여기 6월이었고 그 다음에 올라온 게 20일 날, 8월 20일 날이에요 이게. 요 텀 사이에서 갑자기 사상 최대 매출 기대로서 넘어가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주 이례적으로 시가총액이 628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되게 큰 바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꾸준하고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저점 대비 그렇게까지 오른 최저점 대비 30% 정도밖에 안 올랐으니 그렇게 오른 걸 볼 수는 없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 K푸드 관련주 중에서는 어쨌든 이 뉴스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K푸드로서 우양, 농심, 풀무원, 한성기업, 바이오포트 이런 식으로 증권사나 방송국에서 얘기할 경우에는 보통 테마가 형성되는 데는 이런 언론사들이 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캐대언과 함께 같이 관심을 두면서 캐대언의 열기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간에 얼마나 상승할지 단기 매매적 접근으로 할지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할지 이거를 지켜보면서 스케줄 매매가 아니라 성장주 매매법으로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K푸드에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데 라는 거를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유튜브라는 특성상 저작권과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였습니다.